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 네바다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이 주말 동안에도 이어졌습니다. 텍사스주 패넌들 지역에서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 24도가 넘는 고온으로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인들의 추방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올리면서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해 국세청이 이번 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판결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모두 6대3으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입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뉴욕타임스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며 이와 별개로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2024년 대선의 흐름을 좌우할 슈퍼 화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의 리턴 매치를 기정사실화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본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임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경쟁자 없이 단독 후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슈퍼 화요일을 통해 자신의 지지세를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 경쟁자가 없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레이스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 논란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아랍계 유권자들의 민심 이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 기습 직후 맹방인 이스라엘에 지지를 표했는데 전쟁 장기화와 팔레스타인 사상가 증가로 점차 여론의 부담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미시간 경선에서는 가자 전쟁 해법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대신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 없이 독주하는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가 슈퍼 화요일 이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날이 본선 주자 대관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퍼 화요일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러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날인 만큼 이날의 결과는 대의원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 수인 매직 넘버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슈퍼 화요일에서의 성과가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까지 경선을 통해 얻은 당내 대의원 숫자는 20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7명입니다.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 네바다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이 주말 동안에도 이어졌습니다. 동부와 서부를 잇는 80번 고속도로의 160km 구간이 전면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겨울 폭풍이 강타하며 주말 동안 폭설이 이어졌습니다. 폭설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안에서만 2만 가구가 넘게 전기가 끊겼고 국립기상청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폭설과 눈사태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타호호수로 통하는 서부와 북부의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에 눈이 너무 많이 쌓이면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고 언제 고속도로가 다시 개통될지도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산악도로는 물론 산길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타이어 체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표된 경고문에는 체인을 감지 않은 거대한 대형 트럭들이 눈에 파묻혀 멈춘 사진이 함께 실리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전력회사인 태평양 가스 전력사가 긴급 전력 복구 작업을 시작해 현재 7천여 가구가 정전인 상태이고 NV 에너지사 역시 전력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점차 정전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폭설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출근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눈을 치우거나 일부는 제설 작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앞으로 6일까지 다시 더 심한 폭설이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예보관들은 그렇게 되면 폭설과 눈사태에 이어 홍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 패넨들 지역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눈비의 진화 효과는 미미했고 이후 온도가 상승한 데다 강풍의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진화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텍사스주 패넨들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더 많은 집과 땅이 초토화되면서 잿더미와 황무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성 2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는데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는 더 많은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산불과 싸우고 있는 소방팀의 제이슨 네들로 대변인은 소방대가 이 지역의 북부와 동쪽 반경 내에서 강풍으로 번지고 있는 불꽃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산림청에 따르면 패넨들 지역에서는 화마가 전역을 휩쓸었고 또 다른 작은 산불과 합쳐지면서 오클라호마주와의 경계선도 넘어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4,400평방킬로미터를 전소시켰지만 진화율은 1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2월 29일 눈비가 내리며 소방대가 일부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패넨들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강풍과 건조한 날씨 24도가 넘는 고온이 계속되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소방관 2명이 진화 작업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텍사스주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풍과 건조한 날씨, 온난한 기온이 불길을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축업계는 이번 화재로 수천 마리의 소떼가 타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쇠고기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텍사스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화재로 2006년 이스트 아마릴로 복합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능가하는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인들의 추방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 국경보호국과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항공기로 일부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 및 단속이 강화되면서 구체적인 숫자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출신의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추방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산하 단속 추방팀 집계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단속 추방팀의 체포 건수는 총 17만 590건으로 직전해보다 19.5% 증가했습니다. 추방자 수도 97%나 증가한 14만 2,5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입니다. 추방된 이들 중에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추방이 7만 2,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로 인한 추방이 5만 7,02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한인의 추방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2-2023 회계연도에는 54명이 추방됐는데 직전 연도의 22명과 비교해 2.5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케이스도 연간 300건을 꾸준히 넘어서는 등 한인 사회에도 불법 체류자 단속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라큐스 대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의 통계를 보면 2022-2023 회계연도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직전의 325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추방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총 71건으로 집계돼 직전해 40건과 비교해 30건 이상 늘었습니다. 2023-2024 회계연도 들어 현재까지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17명입니다. 이런 추방 건수의 증가는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올리면서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해 국세청이 이번 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9일 CNBC 보도에 따르면 IRS는 이번 주부터 2017년 이후 연방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매주 2만에서 4만 명의 세금 미보고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2017년 이후 연방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연간 총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미납 세금에는 월 5%씩 최대 25%까지의 과태료와 현재 이자율에 따른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IRS가 납세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감사 대상 소득 기준이 지난 수십 년간 20만 달러 미만이었던 점과 IRS가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세무감사는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면 통지서를 받은 세금 미보고자는 즉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무 양식을 작성해 연체 사유와 미필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해당 연도에 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 보고서 사본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권고하던 5일간의 격리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열이 나지 않은 지 24시간이 지났다면 출근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사망 건수가 현저히 줄고 코로나19 등에 대처할 방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권고 지침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확진자들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되고 열이 나지 않은 지 24시간이 지났다면 출근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DC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확진자는 일상생활 중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맨디 코헨 CDC 국장은 CDC의 목표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권고 지침이 쉽고 명확하며 따르기 쉽다는 점을 국민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2021년 12월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뒤 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편 CDC는 최근 2주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92.3%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위 변이인 JN.1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12월 JN.1을 관심 변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서머타임, 일광시간 절약제의 시행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실제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벤저민 세터필드 박사팀은 3일 학술지 메이오 클리닉 혁신 품질과 결과 회보에서 미국의 성인 3,600여만 명을 대상으로 서머타임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미국 전역의 18세 이상 성인 3,600여만 명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서머타임과 심혈관계 이상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3,612만여 명을 대상으로 통계 모델을 이용해 심장마비와 뇌졸중, 시민성 쇼크 등 심각한 심혈관계 이상과 서머타임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서머타임 전환 전후 2주간 심혈관계 이상 반응 발생해서 봄철 서머타임 시행으로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률이 각각 3%와 4%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가가 서머타임 시행과 크게 관련이 있을 확률은 월요일과 금요일의 경우 6% 미만, 다른 요일은 1% 미만으로 낮게 추정됐습니다. 또 가을철 서머타임 시행으로 인해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률이 감소할 확률은 46%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봄철 서머타임 전환이 그 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률을 소폭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연관성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일 확률은 낮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가을 서머타임 전환도 심혈관계 질환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서머타임의 시행 또는 폐지를 결정할 때 심장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이의 신청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실시됩니다. 명부 열람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뉴욕 총영사관에 비치된 열람용 PC나 열람용 명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재외선거인 명부 및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이 주말 동안 열린 서섹스와 워렌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5개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연승을 거두면서 오는 6월 4일 연방 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서섹스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57%를 받아 43%에 그친 타미 머피 후보에 앞섰고 워렌 카운티에서도 득표율 80%로 머피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머피 후보는 유니온 카운티에서 카운티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유니온 카운티는 대의원들이 아닌 타운별 정당 위원장들만 투표에 참여해 지지 후보를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28일 2달 만에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가 2명이나 나왔다며 예방접종률 재고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이번 홍역 환자는 모두 여행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은 청문회에서 뉴욕시 K에서 12학년 공립 및 차터스쿨 학생의 95.3%가 요구되는 백신 접종을 모두 받았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98.3%에 비해 3.2%포인트 낮은 접종률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도 홍역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미 전역에서 35명의 홍역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동부지부는 LA 거주 장모 씨가 체크 카이링 은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자인 장 씨 등 한인 4명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체크 카이팅 수법으로 은행에 총 27만 3,800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용의자들은 한국 여권에 가짜 이름과 사진을 합성해 체크 카이팅 사기를 벌였습니다. 체크 카이팅은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수표에 적힌 전체 금액이 사용 가능한 잔고로 잡히는데 2에서 3일이 걸리는 사이 은행 측이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악용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역시 종종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